중3 1학기 인수분해 두 번째 시간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61쪽, 중3 개념센 61쪽 가보니까 여러 가지 식의 인수분해라고 써있죠. 맞습니까? 네. 우리가 인수분해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트리가 있다 그랬어. 맨 처음에 생각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죠? 그렇죠. 공통인수가 있으면 저거를 묻고 시작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죠? 인수분해 공식. 인수분해 공식. 곱셈 공식의 역연산. 이해돼요? 그리고 2-1이라는 표현을 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죠? 2차식 공식. 기억나요? 2차식 한정으로는 인수분해 패턴을 우리가 곱셈 공식 4번, 5번 느낌으로 빼내는 거 있잖아. 그거의 역연산을 우리가 특정하게 인수분해 공식화 시켜서 머릿속에 집어넣었죠. 맞습니까? 네. 그리고 3번이 오늘 배우는 치환이라는 스킬을 쓸 거야. 오늘 배울 거고요. 아마 4번은 특수꼴은 고등학교 때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빼놓게. 알겠죠? 네. 자, 그러면은 61쪽에 문제를 보니까 공통인수가 있는 인수분해, 공통 부분이 있는 인수분해, 이렇게 좀 문제 다르죠? 자, 공통인수랑 거기에 표현에 의하면 공통 부분과는 달라요. 우리가 공통 부분을 치환이라는 스킬을 써서 풀 거야. 오케이? 문제로 확인해 볼게. 자, 문제 번호 1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x의 제곱 y 플러스 5 xy 플러스 6 y 이렇게 써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다항식에서 각에 집중했을 때 공통 인수가 눈에 보여요? 뭐로 보여? y로 보이죠? 그 y로 일단 묶어내야 되겠죠.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으로 보입니까? 네, 그래요. 자, 그럼 요 뒷부분을 보니까 요게 뭐로 해석이 돼야 돼? 2차식 공식으로 보입니까? 즉 곱셈 공식 4번의 역연산으로 보여요. 여기가 1, 1, 3, 2 플러스로 인수분해 됩니까? 그러면 앞에 y는 써야 되겠죠? 그리고 x 플러스 3,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다. 이제는 여기 있는 것들을 이제 섞어서 쓸 수 있어야 되겠어. 오케이? 자, 2번도 한번 해볼게. 가로 2번 볼게요. 2x의 제곱 y-2 플러스 3 x 가로 열고 y-2 빼기 2 가로 열고 y-2 그럼 각각의 항에서 공통인수가 보입니까? 공통인수가 뭐로 보여? 그죠. y-2가 보이죠. 그래서 공통인수 y-2로 묶어낼게. 그럼 얘가 남는 게 2x의 제곱이 남고 얘가 남는 게 플러스 3x가 남고 얘가 남는 게 마이너스 2가 남겠죠. 그럼 이거는 곱셈 공식 5번으로 보여요. 네, 그러면은 이쪽이 2잖아. 그럼 이렇게 먼저 잡아놓게. 그러면은 크로스 시켜가지고 3을 만들어야 돼. 근데 여기에 얼마 써 있어? 마이너스 2. 그러면은 2, 1, 뿔마. 이렇게 부호가 반대 써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났을 때 플러스 4. 이렇게 만났을 때 마이너스 1. 합치면 플러스 3. 확인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걸 믿고 쓸 수 있겠지. 그럼 이거를 옆으로 쓰는 게 공식화된 거죠. 그래서 맨 앞에 y-2라는 인수분해 공통인수 쓰고 2x-1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마무리 시킬 수 있겠어? 오케이. 그러면은 첫 번째 문제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공통인수와 인수분해 공식을 한꺼번에 묶어서 표현했네. 괜찮아? 자, 예제 2번 가볼게. 예제 2번에 1번 가보니까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가로 열고 x 플러스 3 플러스 4. 여기서 공통인수라는 건 모든 항에 다 있어야 되는 걸 공통인수라고 해요. 모든 항에 다 있어야 되는 걸 공통인수라고 해. 오케이? 자, 3번에 뭐라고 써 있어? 공통부분. 선생님은 저 공통부분을 반복되는 부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반복적으로 보여야 돼. 근데 공통인수랑 다른 건 공통인수는 모든 항에 다 있어야 되는데 저 치환하고 공통부분, 반복되는 부분은 다 있을 필요는 없어. 그럼 여기서 봤을 때 반복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뭐예요? 반복적으로 보이는 거. x 플러스 3. 근데 x 플러스 3이 공통인수는 아니야. 모든 항에 있진 않으니까. 공통인수는 아닌데 반복적으로 보이죠? 그럼 저 부분을 치환이라는 스킬을 써서 잠깐 간소화시키겠다. 치환은 뭔지 알죠? 잠깐 문자시킨 거. 그래서 x 플러스 3을 내가 잠깐 t라고 읽겠다. 이게 치환이잖아. 그럼 얘가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로 보여. 그럼 이 녀석이 곱셈공식 완전제곱식 형태로 보입니까? 괜찮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써져 있어야 돼? t-2의 전체 제곱이라고 써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진짜로 구하고 싶은 게 t야 x야. x니까 다시 돌아가야 돼. 그래서 t 자리에 다시 x 플러스 3을 써줘야 돼. 그럼 문제가 어떻게 써져 있어? x 플러스 3 빼기 2의 전체 제곱으로 써 있겠죠. 그래서 답을 어떻게 쓴다?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으로 쓰겠다. 괜찮아? 이해돼? 자, 공통인수랑 반복되는 부분은 다른 결이야. 공통인수는 무조건 항마다 다 있어야 되고 반복되는 부분은 다 있을 필요는 없어. 다 있으면 걔가 공통인수로 빠질 거니까. 그래서 치환의 스킬을 쓰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보이는데 다 있지 않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네, 가로 2번으로 확인해 볼게요. 자, 2-2번 보니까는 x-5의 제곱 빼기 y-5의 전체 제곱이라고 보여. 저 틀을 보니까 제가 곱셈 공식 3번 합차로 먼저 보여야 됩니다. 보여요? 그래요? 네,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잠깐 내가 x 빼기 5를 a로 읽을게. 내가 잠깐 y 빼기 5를 b라고 읽을게. 그럼 얘가 a제곱 빼기 b제곱으로 보여? 이렇게 느껴져? 그러면 a-b, a 플러스 b. 괜찮아? 근데 나는 a, b로 풀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a 자리에 뭘 써야 돼? x-5. b 자리에 y 빼기 5를 쓸 건데 빼기 b죠? 그러니까 빼기 y 플러스 5. 괜찮아? 이 뒤에 있는 자리는 x-5 플러스 y-5라고 써져 있겠지. 그래서 정리를 해버리면 앞에 있는 건 x-y, 뒤에 있는 건 x 플러스 y 빼기 10이라고 표기가 가능하겠다. 괜찮습니까? 자, 요거는 반복적이진 않았죠. 반복적이진 않았는데 인수분해가 그냥 바로 보이면 쓰면 되는데 안 보이면 살짝 도와준 거죠. 그래서 a 빼기 5를 a로 읽고 b 빼기 5를 b로, y 빼기 5를 b로 읽었을 때 합차가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통인수, 인수분해 공식,
곱셈 공식, 역연산, 2차 분해, 2차식 인수분해, 치환이라는 스킬을 계속 다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엄청 연습해야 되겠죠. 이게 안다 모른다의 문제가 아니라 알고 있어도 안 보이면 못 써. 또 울어? 또 슬퍼? 졸려요. 지금 시간이 12시 12분입니다. 네. 13살의 장윤서 학생. 이 졸리면 좀 이게 문제가 있죠. 네. 3번 가볼게. 3-1번 가볼게. x의 3승 빼기 x의 제곱 플러스 x-1을 계산하래. 자, 점점 어려운 스킬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딱 봤을 때 공통인수가 없어. 항마다 다 있는 건 없어. 그래? 인수분해 공식 다 쓰려고 했더니 안 보여. 2차식 공식도 못 써. 3차식이니까. 아, 그러면은 남은 건 뭐야? 저 치환. 반복되는 부분을 찾아야 돼. 그래? 반복되는 부분이 나는 이렇게 두 개에서 x제곱이 보여. 그러면 x 빼기 1이야. 근데 뒤에 뭐 써 있어? x 빼기 1 써 있어. 이렇게 놓고 봤더니 다시 1번 공통인수가 다시 보여. 그래? 그래서 x-1로 묶어내. 그럼 x제곱 플러스 1로 마무리를 시킬 수 있겠다. 엄청 쉽죠? 엄청 쉬운데 이게 보이냐 안 보이냐 싸움이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많이 풀다 보니까 그냥 쓰면서 보여. 아, x제곱으로 묶어야 되겠다. 왜? 저게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아직 윤서가 저게 아직 머릿속에 없잖아. 하나씩은 알겠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는 저 기본적인 스탯을 이용해서 저기서 상황을 맞춰가지고 뽑아내야 되겠다. 근데 그거를 일일이 생각하면서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아직 이거를 쓰면서 여기가 공통된 부분 살짝 묶어냈어. 그랬더니 반복되는 부분이 뭐야? 묶어냈어. 그랬더니 뒤에 있는 거 썼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메커니즘이 한 번에 일어나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이 3번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잘 안 보여. 가로 2번도 한번 해볼게. 보니까 x제곱 플러스 4y제곱 마이너스 4xy 빼기 9 이렇게 써져 있어. 자, 볼게. 문제를 쓰면서 살짝 느낌이 왔으면 좋겠는데 이 녀석을 이렇게 한번 봐볼게. 그리고 얘를 이렇게 한번 봐볼게. 그러면 얘랑 x제곱 빼기 4x 플러스 y 플러스 4y제곱을 나는 2y의 전체 제곱으로 읽어도 돼? 빼기 9를 빼기 3의 제곱으로 읽어도 돼? 요렇게 봤을 때 요렇게 진행이 될 수 있겠죠. 요렇게 봤을 때 요런 식으로 정리가 안 보이네? 안 보이네? 잠깐만. 이러면은 왜? 볼게. 방향을 조금 잘못 잡았네. 내가 요렇게까지를 다시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4y제곱 빼기 9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 얘를 내가 보기 편하게 쓸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2y 더하기 2y의 전체 제곱 빼기 3의 제곱. 그럼 윤서가 여기까지만 봐봐. 뭐가 보여야 돼? 이 물결된 부분까지가? 내가 보기 편하게 써줬잖아. 완전 제곱식 인수분해 공식
완전 제곱식. 그래서 x-2y의 전체 제곱 빼기 3의 제곱. 이렇게 놓으면 또 뭐가 보여?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x-2y 빼기 3 x-2y 더하기 3으로 답을 쓸 수 있어야 되겠다. 괜찮아? 네. 지금 배운 거 계속 다 갖다 쓰는 거죠? 그래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는 조족지열이었어. 하나만 물어본 거잖아. 그러면은 이제 오늘 배우는 부분은 하나 물어본 거를 한꺼번에 섞어놨을 때 윤서가 찾았어야 되는 거야. 찾았어야 되는 거야. 할 수 있겠어. 그런 거잖아. 2단 물어볼게 라고 물어봤을 때 마음가짐과 내가 뭘 낼지 모르겠지만 9구단을 물어볼게 마음가짐이 좀 어때요? 다르죠. 내가 2단에서 물어볼게 혹은 뭐 7단에서 물어볼게 하면은 7단에서만 생각하면 되니까 좀 마음이 편해. 근데 그냥 갑자기 내가 9구단 물어볼게 알고 있는데 조금 범위가 늘어나다 보니까는 조금 긴장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난이도라는 건 그 뒤에 게 조금 높아지겠죠. 마찬가지야. 내가 공통인수 물어볼게 한 다음에 물어보면 그것만 찾으면 돼. 내가 인수분해 공식 물어볼게 하면은 곱셈 공식 여기원산이니까 그것만 보게끔 생각하면 되겠죠. 2차식 물어볼게. 그럼 2차식 공식만 계속 신경 쓰면 되는데 오늘 배우는 거는 섞여 있어. 저것들을 다 신경 써야 된다는 소리야. 누가? 어디가? 자, 넘겨볼게요. 자, 이젠 우리가 알고 있는 인수분해 공식을 숫자에 직접 적용시켰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응용편이야. 4번 가볼게. 4-1번 가볼게. 17 곱하기 8 더하기 17 곱하기 2라고 써 있습니다. 자, 17 곱하기 8 더하기 17 곱하기 2라고 쓰면 사실 이렇게가 한 항이죠. 이렇게가 또 한 항이죠. 그럼 봤을 때 뭐가 공통으로 있어? 17이라는 숫자가 공통 인수로 작용되고 있죠. 그래서 17로 묶어내. 공통 인수로 묶었다. 그럼 남는 게 8 더하기 2. 괜찮아? 그럼 8 더하기 2가 얼마예요? 10 곱하기 17 해서 얼마? 170이라는 값을 가질 수 있겠다. 계산을 조금 용이하게 한 거죠. 2번도 한번 해볼게. 자, 보니까 18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18 곱하기 12 더하기 12의 제곱이라고 써 있어. 그럼 윤서는 여기서 뭐가 보여야 돼? 집중 안 하지. 뭐가 보여야 돼? 아니죠. 인수분해 공식이 보여야지.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 제곱으로 보이잖아. 이해돼? 얘가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의 제곱으로 읽혀야지. 그래? 그러면은 문제가 어떻게 풀려? 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30의 제곱으로 읽히겠죠. 900이라고 쓸 수 있겠다. 어때? 이렇게 보여 안 보여? 보여야 돼. 안 보이면 이걸 일일이 한다는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안에 900이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스텝을 따라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뭐 일일이 계산해서 나오겠지. 오래 걸리겠지만. 근데 이게 곱셈 공식이라는 게 보이면 900이라는 게 금방 써지잖아. 하나 더 해볼게. 13의 제곱 마이너스 2
13, 3 더하기 3제곱. 이건 더 쉽죠? x제곱 마이너스 2 xy 더하기 y제곱이니까 얘가 x 빼기 y의 전체 제곱이라고 보일 수 있겠죠. 4번 가볼게. 4번이 107의 제곱 마이너스 7제곱. 이건 보이겠다. 이건 뭐로 보여? 합차.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 괜찮아? 100, 114, 11400. 괜찮습니까? 어려워? 쉽죠? 합참 잘 보이지? 그 완전 제곱식도 잘 보여야 돼. 완전 제곱식이 사실은 더 잘 보여야 돼. 더 많이 쓸 거니까. 확인돼야 돼. 예제 5번 가볼게. 예제 5번 가보니까 가로 1번 x라는 값을 루트 5 마이너스 2라고 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의 값을 계산하십시오 라고 되었는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조건식과 문제식이라고 부를게. 내가 그렇게 불러. 자, x가 뭐뭐뭐일 때 다음을 계산하십시오. 그럼 조건식과 문제식 유형이라고 내가 부를게. 그럼 기본적으로 얘를 일일이 해도 답이 나오긴 해. 그럼 오래 걸리겠지. 그래서 조건식을 변형해서 문제식에 집어넣는다가 기본적인 풀이야. 어떻게 한다고? 조건식을 변형해서야. 근데 변형은 대부분 제곱입니다. 알았지? 근데 윤서가 봤을 때 이 조건식에서 가장 불편하게 읽어지는 게 뭐예요? 루트 5죠. 그럼 그 녀석을 한 번에 없앨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제곱을 할 건데 루트 5가 한 번에 없어지기 위해선 이렇게 변형해 놓고 제곱하면 돼요. 괜찮아? 요 2만 넘긴 거니까 어렵지 않죠? 이걸 제곱해. 그럼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5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요걸 알고 있는 거야. 문제를 봐봐. 여기에 내가 뭘 구해야 돼? x제곱 더하기 4x죠. x제곱 더하기 4x가 사실은 x제곱 더하기 4x가 문제에서 얼마라고 알려준 거야? 1이라고 알려준 거죠. 그래서 우리 문제식이 1 더하기 4라고 써 있는 거야. 이해돼? 얼마야? 5라고. 자, 우리가 x가 띠리링일 때 다음 문제를 구하십시오. 이거 우리가 무슨 유형이라고 부른다고? 조건식 문제식이라고 부를 거야. 조건식 문제식은 기본적인 풀이가 조건식을 변형해서 문제식에 집어넣는다는데 그 변형의 기본은 제곱. 근데 그냥 제곱하면 루트 5가 안 없어져. 루트가 계속 따라 나와. 그래서 살짝 변형해 놓고 제곱을 취하겠다. 그러면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생각보다 쉽게 빠져나간다. 이렇게 구성해 놓은 거야,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그 문제 구성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만 이용하면 되잖아. 설마 얘를 이렇게 한 번 집어넣고 두 번 집어넣어서 일일이 해도 돼. 그럼 오래 걸리겠죠. 오케이? 선생님이 유형을 다 파악해 놨으니까 우리 이제 믿고 쓰면 되겠지. 가로 2번도 한번 봐볼까? 가로 2번을 보니까 x라는 값이 1 더하기 루트 7이고 y라는 값이 1 빼기 루트 7이야. 이랬을 때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을 구하십시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조건식과 문제식이거든. 근데 문제식이 너무나 강력하게 곱셈 공식으로 보여. 맞아? 곱셈 공식으로 보이니? 그럼 조건식 문제식은 기본적으로 조건식을 변형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조건식을 변형하는 건데 문제식이 너무나 강력한 힌트를 막 내뿜고 있지. 그럼 문제식을 건드릴 수밖에 없어. 오케이? 얘가 뭘 구하라는 거야 한마디로? x-y의 제곱을 구하십시오라는 거지. 그럼 x 빼기 y를 문제에서 구하면 돼. x 빼기 y가 얼마야? 2루트 7. 아, 그럼 2루트 7의 제곱을 구하면 되겠구나. 괜찮아? 28이라고 답을 쓸 수 있겠다. 괜찮아요? 이 지금 유형 5번이 되게 많이 쓰여. 언제? 고등학교 가서도 저 그대로 쓰입니다. 똑같아. 두 가지 형태야. 어떤 형태냐면은 조건식 문제식이 있었을 때 조건식을 변형하는 거. 그리고 조건식 문제식이 있었을 때 문제식을 변형하는 거. 근데 기본은 조건식을 변형하는 게 기본이야. 근데 2번처럼 문제식이 너무 뻔한 게 나올 때 x제곱 빼기 2xy 더하기 y제곱이라는 건 우리가 너무나 강력하게 외우고 있는 곱셈 공식이잖아. 인수분해 공식이잖아. 너무나 강력한 걸 내보내고 있을 때, 너무 뻔한 걸 물어볼 때 그땐 x 빼기 y를 구하라는 소리구나라고 캐치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조건식에서 필요한 정보만 얻어내면 되는 거잖아. 오케이? 기본은 뭐라고? 조건식을 변형하는 거. 변형의 기본은 제곱. 근데 그냥 제곱하는 거야? 살짝 변형시켜서. 오케이? 루트로 안 보이게. 근데 가끔 가다 문제식이 파워풀한 정보를 내뿜고 있을 땐 문제식 변형이 먼저다. 유제 5-1번에서 1번과 3번만 시켜볼게요. 5-1번에 1번과 3번. 자, 넘기면 소단원 문제가 나왔죠. 두 개만 해볼게요. 2번하고 2번, 6번 두 개 시켜볼게요. 2번, 6번? 2번, 6번. 2번, 6번. 나왔어? 잘하네. 생각만 조금만 더 깊게 하면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64쪽부터 67쪽까지는 숙제로 풀어와요. 알겠지? 자, 그러면 라센으로 가봅시다. 라센으로 가봅시다. 라이트센 페이지 76쪽 인수분해 맞아요? 네. 자, 유형이 총 8개가 나왔는데 우리가 기본 개념센으로 다 배웠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제만 쭉 풀어보면서 점검을 다시 한번 쭉 해볼게. 그리고 연습하는 시간 좀 갖고 테스트도 한번 봐봅시다. 4시간 있으니까 좋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겠네. 자, 라이트센 제가 아까 까먹은 것 같은데. 자, 볼게요. 자, 라이트센 83쪽에 문제번호 676번 가보니까 0부터 x가 1까지라고 잡혀 있고요.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루트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써있죠. 자, 루트 x제곱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어요? 절대값 x로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절대값 x라고 써있어.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완전제곱식으로 보여요? 그럼 이 부분이 루트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보이죠? 그럼 루트랑 제곱이 만났으니까 벗겨져 나갈 건데 어떻게 나간다고? 절대값으로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x가 0부터 1까지야. 양수 안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 x가 그냥 x로 나옵니다. 근데 x 빼기 1이라는 건 음수야 양수야? x 빼기 1이라는 건 음수야 양수야?
x는 1보단 작은 숫자지. 1보다 작은 숫자를 1로 빼버렸어. 그 마이너스죠.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마이너스니까 절대값을 벗겨낼 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 괜찮아? 그래서 자, 그러면 이 문제 676번을 봤을 때 이게 지금 배우는 완전제곱식 인수분해일 수도 있지만 1단원에서 배웠던 제곱근 성질을 또 기억해내야 되겠죠. 중요한 문제야. 알았지? 꼭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어. 유형 3번 가볼게요. 자, 문제 번호 678번 가보니까 25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9가 완전제곱식이 됩니다. 라고 되었습니다. 완전제곱식. 자, 앞에 있는 25x가 5x의 전체 제곱이죠. 그리고 뒤에 있는 9가 3의 전체 제곱이야. 그래요? 그러기 위해선 요 가운데 있는 녀석이 5x 3이라고 써져 있어야 되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그래서 한마디로 30x라고 써져 있어야 되겠죠. 그럼 a라는 문자가 얼마? 30이다. 라고 쓸 수 있겠다. 이거 괜찮아. 완전제곱식이라는 기본적인 틀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틀에 맞춰서 써야 되겠지. 문제에서 완전제곱식이 됩니다. 라고 말해버렸으니까 그 틀을 우리가 지켜서 써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네. 자, 유형 4번 가볼게. 유형 4번의 타이틀이 뭐예요? 유형 4번의 타이틀? 가로 열고 합차. 얘는 합차를 물어보는 문제겠죠? 683번으로 확인해 볼게. 683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49 x의 제곱 마이너스 36 7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6의 제곱 7x 마이너스 6 7x 플러스 6 이라고 쓸 수 있겠어? 좋습니다. 이랬을 때 a, b를 구하십시오. 괜찮아. 두 개를 빼면 얼마? 1이다. 어차피 이거는 뭐 질문은 이거 하는 거였지. 그렇죠? 이거 하는 거였으니까. 네, 좋습니다. 684번 하나 하고 잠깐 쉴게요. 잠깐만 쉴게. 선생님. 쉬는 시간에? 네. 쉬어. 앉아서요? 뛰어다니지는 않으면 돼. 안 돼? 좀 어렵지? 자,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 보니까는 마이너스 150 x제곱 플러스 54 y제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니까는 얘를 어쨌든 합차 개념으로 들어왔을 때 얘가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공통인수로 묶어내. 그러면 이쪽이 마이너스 150이 6 곱하기 25라고 느껴져야 돼. 그러면 이 뒤에서
마이너스 얼마가 느껴져야 돼? 9 y제곱. 왜냐면 이런 힌트를 알 수 있는 이유가 뒤에 얘가 어떤 a로 묶여진 bx 플러스 cy bx 마이너스 cy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어떤 숫자 하나로 묶이겠구나라는 힌트를 준 거야. 그래서 그걸 찾아내야지. 나도 이렇게만 놓으면 합차가 잘 안 보여. 얘는 일반적인 합차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안 보여. 근데 뒤에 요 A 가로 열고 합차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니까 저 A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6 가로 열고 5x 플러스 3y 5x 마이너스 3y A가 마이너스 6 B가 5 C가 3 괜찮습니까? 최종 질문 A 더하기 2B 더하기 3C A 더하기 2B 더하기 3C를 구하시겠습니다. A 더하기 2B 더하기 3C를 구하겠습니다. 괜찮아? 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지금 풀어볼게요. 유형 5번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 번호 685번. 685번 보니까는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2 얘가 2차식 인수분해 공식이죠. 그래서 고불에서 12가 되는 게 뭐랑 뭐예요? 3, 4 왜냐면 더해서 7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얘가 x 플러스 3 x 플러스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다. 확인할 수 있겠어. 그래서 a랑 b를 각각 구하면은 a 마이너스 b 1이라고 구해낼 수 있겠다. 괜찮아? 네. 어렵지 않죠? 네. 요건 쉽죠? 그러면 689번도 한번 체크해 볼게. x의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6이 어떻게 해서든지 인수분해가 된대. 그랬을 때 a 값이 될 수 있는 것을 고르겠습니다. 마이너스 6이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6 해도 되겠죠. 아니면 1 마이너스 6 해도 되겠습니다. 괜찮아? 그리고 2 마이너스 3 해도 되고 마이너스 2 3 해도 돼. 패키지는 총 4가지죠. 왜냐하면 A가 아직 없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A 값이 얼마예요? 이렇게 됐을 때 A 값은 5고 이렇게 됐을 때 A 값은 마이너스 5 이렇게 됐을 때 A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을 때 마이 값은 1이라고 쓸 수 있겠어요? 즉 A가 될 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고르겠습니다. 보기를 보니까 요거 하나만 가능하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얼마? 2번이 되겠다. 요거 체크할 수 있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유형 6번은 인수분해 공식 5번. 괜찮아? 그래요. 자, 문제 번호 690번으로 가볼게. 3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0이냐. 3이라는 숫자니까 일단 1, 3을 써야 됩니다. 1, 3. 곱해서 마이너스 10이 돼야 돼. 곱해서 마이너스 10이 돼야 돼.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어? 그럼 이렇게 곱해지니까 얼마로 써져? 6. 이렇게 곱해지니까 얼마로 써져? 2개를 더하면 1. 확인됐어? 그래. 그래서 어떻게 써줘야 돼? x 플러스 2 3x 마이너스 5라고 써줄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a가 2, b가 마이너스 5라고 체크할 수 있겠다. 괜찮아? 할 수 있겠어? 그래. 그러면 하나만 시켜보자. 693번 시켜볼게. 693.
괜찮아? 오케이. 자, 넘어가서 유형 7번은 인수분해 종합이라고 써 있어. 시킬 만한 게 없네. 694번을 확인해 보자. 자, 1번이 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64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난 얘가 어떻게 보이냐면은 x제곱 마이너스 2 1 이렇게 보여요?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보여서 x-8의 전체 제곱으로 보이겠다. 괜찮습니까? 그럼 1번은 동그라미가 됐어. 자, 2번 가볼게. x제곱 마이너스 144는 x제곱 마이너스 12의 제곱이죠. 그렇기 때문에 합차가 돼서 x-12 x 플러스 12라고 쓸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럼 2번도 합격이 됐어. 3번 가볼게. x의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은 6, 1 플러스 마이너스로 괜찮습니까? 그래서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겠다. 3번이 틀렸네. 우리가 이렇게 인수분해돼야 되는데 3번 지문이 다르게 써 있죠? 3번이 틀렸다. 다음 거 넘어갈게. 자, 유형 8번 가볼게. 697번 타이틀이 뭐라고 써 있어요? 공통인수 구하기 두 다항식 8x의 제곱 마이너스 32라고 하는 식과 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0 이 두 다항식의 공통인수를 구하세. 어쨌든 얘를 인수분해 해볼까? 얘를 인수분해하면 8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4라고 보입니까? 그럼 얘가 8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어. 요걸로 가볼게요. 요건 2차식 인수분해라고 보여요. 이렇게 써 있어. 그래서 이렇게 만났을 때 마사, 이렇게 만났을 때 O 체크되죠? 그래서 얘는 2x 플러스 5 x 마이너스 2 그럼 첫 번째 다항식과 두 번째 다항식에서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인수는 어떻게 써 있어? x 빼기 x 빼기가 두 다항식에 각각 들어가 있죠. 그래서 두 다항식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인수는 x-2다 라고 부를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네. 문제가 이렇게 시키는 거네. 각각 두 다항식을 각각 인수분해해서 두 인수 중에서 공통으로 있는 걸 두 다항식의 공통인수라고 하겠습니다. 바닥에 떨어졌다. 내용 체크할 수 있겠어요? 네. 700번 시켜볼게.
좀 어렵죠? 자, 네, 해볼게. 자, 700번 가볼게. 두 다항식 x제곱 마이너스 1과 이 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7 공통인수가 이 두 개의 공통인수가 x 플러스 a일 때 다음의 공통인수를 구하래. 일단 공통인수를 찾아야 되겠지. 얘를 보니까 얘는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바로 보입니까? 얘를 보니까 2, 1, 7, 1 플러스에서 인수분해가 돼. 그래서 이쪽은 2x 마이너스 7 x 플러스 1이야. 첫 번째 다항식과 두 번째 다항식에서 같이 갖고 있는 공통인수가 얼마예요? 그래요. 자, x 플러스 1이라는 공통인수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에서 이 공통인수를 x 플러스 a라고 하지. 그럼 a가 얼마야? a가 1이야. a가 1인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3x의 제곱 플러스 ax 빼기 4랑 12x의 제곱 플러스 ax 빼기 20의 공통인수를 구하래. 그럼 전 a 자리에 뭘 쓰면 돼? 1을 쓰면 되겠죠. 1을 쓰면 되겠죠. 이 각각의 공통인수를 구하라는 소리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얘는 3, 1 만들어내야 되잖아. 그럼 4, 1 빼기 플러스. 그래서 이렇게 만났을 때 마이너스 3, 이렇게 만났을 때 4. 체크돼? 그래서 3x 플러스 4 x 빼기 1 이쪽으로 가볼게. 여기가 10이고 20이야. 근데 여기에 체크박스에 1이 돼 있어야 돼. 만들어내야 됩니다. 6, 2가 됐을 때, 만약에 6, 2가 됐을 때 이쪽에서 어떻게 만났을 때 1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1, 6은 없다. 4, 3, 12 요걸로 한번 가보자. 4, 3, 12 5, 4, 20 5, 4 5, 4 자, 그럼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20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접근하면 16 이렇게 접근하면 마이너스 15 합치면 1 체크됩니까? 그래서 이쪽이 4x 마이너스 5 3x 플러스 4 그럼 공통인수는 뭐예요? 3x 플러스 4 그래서 최종 답이 3x 플러스 4라고 쓸 수 있어야 되겠다. 괜찮아? 윤서가 10이라는 숫자가 1, 12도 되고 6, 2도 되고 4, 3도 돼. 케이스를 머릿속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케이스가 얘를 성립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생각을 계속 해봐야 돼요.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 구성은 알아들었죠? 어렵지. 2차식 인수분해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케이스가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넘어. 그냥 푸는 거는 차원수가 쉬운데 조금複雑하면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하나 물어볼 땐 다 알고 있는 거를 한꺼번에 물어보니까 거기서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끊어서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조건을 찾아 들어가는 거지. 여기서 공통인수를 이용해서 또 하라는 소리니까. 두 번 시킨 거긴 한데 같은 문제 하나의 문제에서 똑같은 걸 두 번 물어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좀 끊어서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 번호 701번 가볼게. 5x의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2라는 녀석이 x-1을 무조건 인수로 갖습니다. 5번 인수분해죠. 5일이야. 근데 무조건 얘가 있어야 된대. 무조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무조건 써 있어야 된다 소리겠지. 그러면 얘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얼마 써 있어야 돼? 6이 써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즉 a 값은 이렇게 만났을 때 마이너스 10, 이렇게 만났을 때 6, 더하면 마사. 그럼 a가 얼마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마이너스 4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2차식 인수분해 공식 틀에 맞춰 쓴 거죠. 네. 이해돼? 네, 요거는 뭐 다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 넘어가는 걸로 해볼게. 이따가 테스트 볼 때 확인해 볼게요. 그럼 안 봐요? 매일 20분씩 남겨서 보잖아. 20분 또는 30분 남겨서 보는데 오늘은 두 개가 한꺼번에 있는 날이기 때문에 1시간 정도를 빼서 보면 되겠죠. 이런 날 보지 언제 봐. 그치? 이런 날 보지 또 언제 봐. 1, 2단원을 다 물어보고 싶은데 1단원을 다 까먹을 것 같아서 내가 겁이 나서 못 물어보겠어. 2단원만 일단 물어볼게요. 알겠죠? 그럼 1단원은 언제 물어보겠어? 방학 끝나고 물어보겠죠. 방학 동안 공부하라는 얘기죠. 그래요. 4번 가볼게. x제곱의 개수가 1인 어떤 2차식에서 명호는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써 있어. 2차식이니까. 근데 명호라는 아이는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를 했대. 그럼 명호는 이렇게 봤지. 근데 x라는 개수를 잘못 봤대. 그럼 상수는 제대로 본 거야? 맞아. 상수는 제대로 본 거야. 문제에서 명호는 x의 개수만 잘못 본 거야. 그래서 상수는 제대로 본 거야. 그럼 명호가 이렇게 인수분해 했대잖아. 그럼 얘는 잘못 본 거지만 얘는 바르게 본 거야. 그래서 b가 마이너스 8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또 영진이라는 아이는 상수항을 잘못 봤대. 그래서 x-1에 x-6으로 인수분해를 했대. 그럼 영진이가 본 다항식은 이런 걸 봤다는 거야. 근데 영진이는 상수항을 잘못 봤대. 그럼 뭐는 제대로 본 거야? x의 개수는 제대로 본 거야. 그래서 a라는 녀석을 마이너스 7로 생각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원래 완벽한 식은 x제곱 마이너스 7x 빼기 8이었어. 그럼 우리가 이거를 다르게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등장을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2번이 되겠죠. 요거 맨날 나와. 많이 풀어봤어야 돼. 지난 시간에도 풀었잖아. 명진이가 1차항의 개수를 잘못 봤다? 상수항은 믿고 쓸 수 있다. 명진이가 상수항을 잘못 보고 풀었다? 1차항은 믿고 쓸 수 있다. 괜찮아요? 네. 5번으로 확인해 볼게. 705번으로.
자연스럽다 이제. 음. 나와?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어요? 네. 요 패턴으로 풀어야지. 요 패턴으로. 요렇게 요런 스타일로 나와 있는 힌트가 요렇게 해석이 돼야 되니까. 뭔가 상상이 하나도 자, 같이 한번 해볼게. 여기 보자. 자, 문제를 보니까 x 제곱의 개수가 2. 그럼 2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써져 있는 식이겠죠. 이런 식을 어떤 경위는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얘를 어떻게 읽었냐면은 2x-1에 x-10으로 읽었대. 그럼 경위가 바라본 식은 2x의 제곱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이렇게 바라봤다는 얘기지. 근데 경위는 얘를 잘못 봤대. 그럼 얘는 바르게 본 거야. 그럼 b가 얼마예요? 10이야. 그리고 유진이는 상수항을 잘못 봐서 2x 플러스 7 x 플러스 1을 바라본 거야. 그 유진이가 바라본 식은 2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7이야. 근데 유진이는 상수항을 잘못 봤대. 그럼 x의 개수는 바르게 본 거죠. 그래서 a가 군 거를 캐치한 거야. 그럼 실질적으로 이 다항식은 2x의 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10이라고 쓸 수 있겠어. 얘를 바르게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래. 자, 맞춰서 9가 돼야 돼. 9, 9, 9, 9, 9, 9, 9, 9, 9, 9. 이렇게 만났을 때 9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괜찮아? 그래서 2x 플러스 5, x 플러스 2. 할만합니까? 똑같이 풀었죠. 그러니까 우리 윤서 머릿속에도 이런 패턴들이 익숙해져야 돼. 내가 푸는 게 좀 바르게 푸는 거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폼을 좀 지켜서 푸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스토리를 따라갈 수 있게 잡아내야 되니까. 자, 넘어가서 7번, 707번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볼게. x의 3승 마이너스 x제곱 y 빼기 6 xy의 전체 제곱에 인수를 모두 고르세요 라고 되었습니다. 공통 인수가 있어요. x가 다 숨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통 인수 x를 일단 묶어.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y 빼기 6y의 제곱이라고 써 있을 수 있겠다. 그럼 얘가 1, 1, 3이 마이너스 플러스로 인수분해가 돼. 그래서 x 앞에 쓰고 x 마이너스 3y x 플러스 2y 이렇게 인수분해를 마무리시킬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 1번 x 인수를 갖고 있죠. 2번 x 빼기 2y는 없어. 3번 x 더하기 3y도 없고 4번 x 더하기 y도 없어.
5번 x, x 빼기 3y는 존재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인수는 1번과 5번이 되겠다. 이렇게 인수분해 한 다음에 캐치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얘는 총 3덩어리의 인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하나씩 있는 게 3개, 2개씩 곱해져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1, 2, 1, 3, 2, 3, 3개. 3개를 다 곱해서 만들 수 있는 거 1, 2, 3, 하나. 그래서 총 몇 개? 7개의 인수를 표현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알고 있는 거 껴들어간 거죠? 넘겨요. 자, 이제 기본적인 인수분해는 됐고, 이제 약간의 스킬적인 거, 스킬이라고 하는 거 이제 치환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풀어보겠다. 치환은 반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치환으로 문제를 풀겠다. 너 왜 멘붕이냐? 힘들어? 졸려서? 시계를 한번 봐봐요. 아직도 2시간 20분이 남았습니다. 아니요, 한 번 더 있어요. 한 2시 10분쯤 가질 거예요. 네. 4시간 수업인데 2번은 쉬어야지. 그치? 자, 볼게. 2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가로 열고 2x 플러스 3 플러스 4라고 되어 있습니다. 괜찮아요? 얘가 반복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 없어? 있어. 걔가 얼마야? 맞아요. 그럼 쟤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돼? 아니지. 얘는 공통 인수는 아니고 반복되는 부분이니까 내가 잠깐 얘를 t로 읽을게.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라고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얘가 t-2의 전체 제곱으로 읽혀. 그치? 다시 돌아가야지. 나는 t로 풀 게 아니니까. 그래서 2x 플러스 3 빼기 2의 전체 제곱이니까 2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 녀석을 2x 플러스 a의 전체 제곱으로 쓰래. 그럼 a가 얼마예요? 1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어려워, 쉬워? 쉽다고 말을 못해. 쉽다고 말하면 또 다음에 풀었을 때 틀리면 창피하니까. 자, 12번을 확인해 볼게. 3 a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플러스 4 a 플러스 3 빼기 4. 그럼 얘는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부분이 반복적으로 보이죠? 그럼 무슨 스킬을 쓸 거야? 치환이라는 스킬을 쓰겠다. 얘를 잠깐 t라고 읽을게. 그러면 3t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t 빼기 4라고 써있죠? 3, 1, 2, 2, 뿔마.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만나면 6, 이렇게 만나면 마이너스 2. 확인됐죠? 그래서 3t 빼기 2, t 플러스 2. 근데 나는 t로 풀고 싶은 게 아니잖아. 다시 돌아가야 돼. 그래서 3a 플러스 9 빼기 2 a 플러스 3 플러스 2 즉 3a 플러스 7 a 플러스 5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겠다. 괜찮아? 쉬워? 쉽지? 치환이라는 스킬만 알고 있으면 뭐 사실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보기에서 인수인 걸 고르세요. 5번이 되겠죠. 그래요.
715번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볼게. 자, 다음 중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이라고 보였습니다. 얘를 잠깐만 a라고 쓸게. 얘를 잠깐만 b라고 쓸게. 그럼 뭐가 보여야 돼? 합차. 그래서 a-b에 a 플러스 b가 보이죠? 그러면은 a 플러스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a 플러스 b 플러스 b 플러스 c a 마이너스 c에 a 플러스 2b 플러스 c 괜찮습니까? 네. 인수를 고르세요. 2번 a 빼기 c랑 5번 a 더하기 2b 더하기 c 두 개를 고를 수 있겠다. 할만해? 좋아. 그러면은 윤서가 17번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17번으로 확인해 볼게. 니은이 잘못된 거 찾았어? 그래서 바르게 고쳤어? 7x 빼기 5, 11x 빼기 7. 그건 안 됐어? 빼기가 반대로 됐어? 왜 그랬을까?
빠르게 해봐. 717번 확인해 볼게요. x 플러스 1에 전체 제곱 마이너스 10, x 플러스 1, 2x 마이너스 1 더하기 24에 2x 빼기 1의 전체 제곱. 얘를 a라고 읽고 얘를 b라고 한번 읽어볼게.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10 ab 플러스 24 b제곱 이렇게 읽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여기가 11 써있고 24잖아. 그러면 나는 64 빼기 빼기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요? 그럼 얘가 a-6b a-4b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a를 뭐라고 읽을 거야? x 플러스 1이라고 읽을 거야. 빼기 6b잖아. 그럼 빼기 12x 플러스 6으로 읽어져? 그 뒤에 있는 건 x 플러스 1 빼기 4b잖아. 빼기 4b니까 마이너스 8x 플러스 4라고 읽어집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11x 플러스 7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7x 플러스 5라고 읽어지는데 여기서 마이너스로 묶어낼게.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11x 마이너스 7이죠. 요 뒤에 있는 것도 마이너스로 묶어낼게. 그럼 마이너스로 묶어냈으니까 요 앞에 있는 게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러고 7x 마이너스 5라고 답을 쓸 수 있겠다. 괜찮아? 그게 위에 걸로 답쓰면 틀리는데. 이게 위에 걸로 답 쓰면 답을 4분의 1로 쓴 거야. 4분의 2야? 2분의 1이야? 2분의 1이죠. 맞힌 거야. 맞히게 맞췄지. 답을 안 쓴 것 뿐이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이렇게까지 왔어. 그럼 틀렸다고 하긴 조금 뭐하죠. 하지만 답 점수를 깎으겠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요거 어떤 느낌인지 알잖아. 그래서 다 이렇게 약분해서 쓸 거잖아. 그런 거야. 그러니까는 요 앞에 있는 개수를 플러스로 쓰는 연습을 해요. 여기 앞에 있는 개수를 플러스로 쓰는 연습을 합시다. 그런 게 표기법상 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넘어가 볼게. 자, 문제 번호 18번 가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y 인수분해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두 개를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뒤에 두 개를 볼게. 앞에 거 두 개 보면 뭐가 보여야 돼요? 합차. 뒤에 있는 거 두 개 보니까 마이너스 2로 묶을게. 그럼 뭐가 또 보여? 공통인수. 그래서 x-y로 묶으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2 라고 쓸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어려워? 저건 쉽죠? 저런 건 쉬워. 22번도 한번 확인해 볼게. 4 x제곱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눈에 있어야 돼. 난 얘가 4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빼기 y제곱으로 보여. 그럼 이렇게 앞에 있는 부분이 2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으로 보여.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얘가 뭐로 또 빠져나가야 돼? 합차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2x 플러스 1 플러스
y 2x 플러스 1 마이너스 y라고 표기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표기법상의 이유로 문자를 좀 앞으로 써요. 그래서 2x 플러스 y 플러스 1 2x 마이너스 y 플러스 1로 써주기를 원합니다. 답지에서.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써도록 하자. 그래서 객관식 답이기 때문에 몇 번이 답이에요? 4번이 답이다. 맞아요. 4번 보기 보니까 상수항에 숫자를 밀어넣었죠. 여기서 1로 내려가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바꿔치기 하는 거 작용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유형 16번 가볼게. (725번) 가보겠습니다. 15.5의 전체 제곱 곱하기 2.1 빼기 14.5의 전체 제곱 곱하기 2.1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곱하기 2.1 곱하기 2.1이 다 있죠. 그럼 15.5의 제곱 마이너스 14.5의 제곱에 2.1 이렇게 곱했다. 그럼 얘를 뭐로 봐야 돼? 합차로 봐야 돼. 그래서 15.5 플러스 14.5 15.5 마이너스 14.5 곱하기 2.1 이렇게 되면 얼마? 30 이렇게 되면 얼마? 1 그래서 30 곱하기 2.1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 63이라고 답을 쓸 수 있겠다. 물론 윤서가 이거 그냥 일일이 해가지고 답을 써도 되지만 그러면 좀 초딩 같잖아. 그렇지? 그래서 배운 스킬을 적용시키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이렇게 풀이 써주시지 않고 저 문제를 딱 봤을 때 답이 몇 초 만에 나와요? 여기서 여기 가는데 네. 한 5초? 왜냐면 너무 뻔하게 이쪽이 31이라는 게 문제를 읽으면서 보이잖아. 15.5, 14.5, 30, 15.5 빼기 14.5, 1. 그러면 30 곱하기 2.1 이렇게 계산하는 거니까 한 5초? 근데 익숙해져야지. 너도 익숙해질 수밖에 없어. 근데 이제 마음을 유하게 먹고 풀면 한 10초? 빠르면 5초? 느리면 10초? 너는 이거 못 푼다는 거 말이 안 되고 그치? 잘하면 돼. 할 수 있잖아. 7이고 x라는 값이 2.75고요. y라는 값이 1.25입니다. 이랬을 때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을 구하십시오.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을 구하십시오. 라는 문제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4제곱을 구하십시오. 16이라고 쓸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x 더하기 y가 문제에서 4라는 걸 너무 뻔하게 알려주고 있으니까 필요한 것만 가져와서 쓸 수 있겠다. 괜찮아? 어려워? 하나도 안 어려워. 그치? 30번도 한번 해볼까? 자, 문제를 보니까 x 플러스 y가 2 더하기 루트 3이고요. x 마이너스 y가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x제곱 빼기 y제곱을 구하겠습니다. 1이라고 답을 쓸 수 있겠다. 괜찮아요? 자, 물론 이 문제가 의도한 건
얘가 합차니까 x 빼기 y, x 플러스 y니까 2 더하기 루트 3, 2 마이너스 루트 3, 4 빼기 3은 1이다. 이렇게 풀고 싶은데 너무 문제가 x가 2고 y가 루트 3이라는 걸 너무 뻔하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그냥 이 두 개를 집어넣고 풀어도 상관은 없다. 근데 이게 보이면 쓰면 돼. 근데 안 보이면 문제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풀어야 되겠죠. 괜찮아? 어떤 게 보였어? 문제? 저 구루랑 점이랑 딱 다른 거. 많이 봐. 자, 유형 2개 더 남았어요. 도형. 이쪽 파트는 뭔가 새로운 걸 배웠다기보단 알고 있는 걸 연습해야 되는 느낌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수분해를 배웠어. 물론 어제 배웠죠. 어제 인수분해를 배웠어. 그래요. 근데 그게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잖아.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를 좀 다시 정리한 느낌이야.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안다 모른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알고 있는 걸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답을 구해낼 수 있을까? 스킬적인 부분인 거야. 알겠죠? 네. 733으로 가볼게요. 다음 그림은 모든 직사각형이 겹치지 않게 이어붙여서 만든 새로운 x제곱이 하나 있죠? x가 몇 개 있어? 4개 있고요. 1자리가 몇 개 있어? 이거를 한 번에 이어붙이래. 그래? 이 소리입니까? 넓이가 마치 그럼 이건 우리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문제가 자꾸 넓이로 접근할 정사각형이라고 접근하라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정사각형으로 볼 거니까 한 변의 길이가 얼마로 보여야 돼? x 플러스 2. 괜찮아? 네. 어려워? 안 어렵지? 얘는 쉬워? 그럼 밑에 건 어렵겠냐? 도형이 쉬워? 73, 7번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볼게. 직각사다리꼴인데 여기가 2a-1이고 3a 플러스 5입니다. 넓이가 얼마래요? 25a의 제곱 마이너스 16이랍니다. 자, 넓이를 구하러 가볼까? 사다리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지죠? 밑변 더하기 아랫변 5a 플러스 4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양변에 2로 곱할게. 이렇게 쓸 수 있겠어? 그래요. 그럼 뭔가 인수분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럼 이 부분이 5a 플러스 4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겠죠? 이렇게 가지고 있죠. 그럼 맞춰줘야 되니까 여긴 10이 있을 거고 맞춰줘야 되니까 여기가 얼마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 8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높이에 해당되는 부분이 얼마예요? 10a 마이너스 8이 되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네, 잠깐 쉬는 걸로 할게요. 자, 지금 시계를 봤습니다.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타임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